네, 안녕하세요. 황성준입니다. 오늘 다시 이 황성준의 북캐스트 5번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주는 조금 이렇게 안보, 국제 외교 문제 이런 쪽을 다루고요. 한 번은 약간 이념이라든지 아이디어 뭐 이런 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The Weapon Wizards. 뭐 지역을 하자면 무기의 마법사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부제를 보면 How Israel became a high-tech military superpower.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첨단 군사 강국이 됐는가, 뭐 첨단 기술 군사 강국이 됐는가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바로 이제 뭐 며칠 전 신문을 보면 그게 소개가 됐죠. 바로 이제 데이빗의 슬링.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윗의 뭐 돌팔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배치했다.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가 바로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에로우라는 걸로 막고 단거리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으로 막았는데 바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막는 다윗의 이제 돌팔매를 배치했다. 그래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전부 방어하는 완벽한 체제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부러운 것이요. 바로 요즘에 사드 문제만 갖고도 지금 한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바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별다른 대책을 사실 못 세우고 있는 와중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2014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마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놀라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이 12,000회입니다. 가자 지역에서 12,000회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이쪽을 또 잘못 폭격을 하면 이제 국제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체 방어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현재 아이언돔에 의해서 가까운 데서 날아오는 단거리 요격을 하는 것은 적게는 85%, 많게는 95%까지 요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뭐 얼마나 면적을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전라 남북도를 합친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초청을 받으면은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설명을 안 하고 헬리콥터에 태웁니다. 헬리콥터에 태워갖고 뭐라냐면 날아가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서 쭉 국경을 진짜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밑에 저게 지금 뭐 가자 지구 국경입니다. 이런 설명만 해요. 그리고 돌아서 내려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이스라엘 전국을 한번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저 뭐 진짜 쭉 뭐 서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돌다가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돌고 뒤에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이요. 2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리면은 이제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홀로코스트 일종의 기념관이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제 학살당한 그런 것을 추모하는 이제 기념관으로 가져가죠. 아니, 가져간다면 이제 모셔가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우리는 이렇게 중심이 짧고 국토가 짧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다 이제 저런 홀로코스트 당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정도 조그만 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을 보면 이스라엘이 무기 수출 세계 6위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 수출이 전체 수출, 이스라엘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R&D에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GDP의 4.5% 정도인데 이 중에 30% 정도가 군사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안 되시면요. 독일의 경우 R&D에서 군사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2% 정도고 군사 부분의 R&D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1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사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경제 발전에 굉장히 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그것이 갖다가 민수화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또 부가가치를 만들죠. 실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그 첨단 기술 부분의 업체 상장사들을 보면은 미국, 중국 다음에 이스라엘이 3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이제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길로틴의 그림자가 마음을 날카롭게 한다. 좀 이건 위의식이다. 이제 뭐 여기서 죽느냐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한국도 그렇지 않느냐? 너희도 뭐 그래 중심이 긴 것도 아니고 진짜 사실 우리도 보면은 수도 서울이 휴전선에서 한 40km 정도 짧은 경우 그야말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진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금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의 위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대충 이제 다른 원인에서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 이스라엘로 후추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너네들이 이 기술 개발을 잘했느냐? 그럼 후추파 정신을 얘기합니다. 후추파를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뭐 건방짐, 당돌함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이제 군대를 가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훈련이 잘 되고 막강한 부대로 알려지는데 이스라엘 부대를 가면은 한국 사람 정말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요, 우리 같으면은 큰 군복에다가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장교가 나면 경례 타고 있잖아요. 장교가 아니라 장군이 지나가도 경례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런 영화라든지 필름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뭐 해변가 같은 데서 여군들이 그냥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요, 걷다가 위에다가 군복 하나 걸치고 총 들고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대목에 가서는 뭐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 장교들도 놀래버리는데요. 병사가 자기 중대장한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별명을 부릅니다. 뭐 심한 경우에 별명이 이제 뭐 뚱보, 야 뚱보 뭐 이런 식으로 불러버립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 정도가 뭐냐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유지되겠느냐? 그렇지만 또 싸울 때는 또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런 군대에서도 후추파 정신이 될 수 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군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뭐 국민의 군대, 또 번역하기도 인민의 군대, 즉 피플즈 아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지나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뭐냐? 1년에 11개월 휴가를 가는 군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스라엘은 군대를 어떻게 가냐면은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그냥 버스에 실려서 전원이 군대를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군 기간이 만 50세까지 예비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 예비군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냥 뭐 약간 뭐 소집돼서 갔다 오는 걸로 하는데요. 과거에는 예비군이 1년에 한 달이었고 30일이었고 요즘엔 많이 줄어서 부대에 따라서 14일에서 21일 정도가 됐는데, 이 예비군이라는 것이 정규 부대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 전술의 기본 형태는 뭐냐면은 정규군이라는 것이 공격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은 방어부대입니다. 즉 정규군은 예비군이 소집할 때까지 버텨주는 임무라고요. 적당히 버텨주면은 예비군이 들어가서 반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부대입니다. 보다시 이제 와닿게 설명을 하면요, 한국군 예비군은 소집돼 갖고 이제 정규 부대에 간다든지 뭐 예비 사단 정도에 편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예비 공수 부대도 있고요, 예비 전차 부대가 있습니다. 그럼 예비 전차 부대는 그 사람들을 위한 탱크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또 동료애가 강하게 되냐면요, 한 번 같이 탱크를 타갖고 계속 있게 되면은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을 같은 탱크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1년에 한 달씩 보면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민군이 구별되지 않는, 심하게 해서 이스라엘 또 군인은 뭐냐? 아까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은 11개월 휴가를 가는 군인이라 그러면 군인이란 뭐냐? 군복 입은 민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요, 이제 더군다나 단순히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실전 경험들이 많죠.
그다음에 실전 전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역 부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이 작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반 부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비군 부대가 가서 싸우고 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제 인도 같은 데를 좀 여행해 보면은요, 인도에서 명상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웬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배낭여행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군대를 마치고 나서 뭔가 삶의 문제 같은 것에 고민을 하다가 인도 같은 거 여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려면은 뭐 학벌이다, 뭐 지연이다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백이 뭐냐? 군대 백입니다. 어느 부대를 나왔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랑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공수부대라든지 그런 특수부대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고, 그걸 가려고 하는데 거길 나와야지 사회적으로 좀 출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 젊었을 때 연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 연애를 했냐 그러면 두 군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군대, 두 번째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아까는 말한 뭐 인도 같은 곳에나 네팔 같은 데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갔다가 만나는 경우, 그렇게 했다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또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우리나라도 일부 알려졌는데요. 탈피오트 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명칭을 따서 우리나라도요, 탈피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처럼 잘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 용키프라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초반에 고전합니다. 나중에 이제 반격 역전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국방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이스라엘 젊은이 중에서 천재에 가까운 친구들, 이 친구들을 뽑아갖고 40개월 동안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컴퓨터공학의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공부를 시키고 동시에 공수 특전부대에서 하는 훈련을 같이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은 공군이나 혹은 정보부대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 남자들은 3년, 여자는 2년 군대 갔다 오는데 이 경우에는 40개월 훈련을 받고 다시 군대 복무를 해갖고 한 8년 정도를 군대 복무하게 하는 건데요. 와, 이러면 진짜 군대에서 썩었다 하는데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천재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이 속에서 뭐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런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지에서 전투를 해보고 그 전투를 한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느꼈던 아쉬움,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듭니다. 실제로 조금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개발한 새로운 전쟁 개념, 무기, 이것이 대부분이 이 탈피트에서 나왔고요. 탈피트가 지난 40년 동안 배출한 인원은 약 1000명밖에 안 됩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들이 바로 지금 나와서 굉장한 재벌들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스닥에 상장한 첨단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탈피오트 부대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기 개발과 강하게 되고 어떤 무기들을 개발했을까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에 있는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게 무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한테 무기를 대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흔히 미국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국이 이스라엘 제일 먼저 공식 인정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조차도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은 굉장히 나중에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국교를 수립했던 나라는 소련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아랍권들이라는 게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로 영국의 무대가 되어 있는 이 중동권을 갖다가 진출하려고 하면서 아랍에 반대되는 이스라엘을 소련이 맨 처음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면은 키부츠라든지 어떻게 해석하게 했다는 굉장히 친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쳤기 때문에 소련이 이게 좀 우리랑 친화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초반에 이스라엘이 무기를 구입했던 거는 소련의 허락을 받은 체코에서 무기를 구입해옵니다.
하지만 뭐 중심적으로 좋은 무기는 주지 않았고요. 굉장히 낡은 무기를 가져오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1955년이 되면서 바로 이제 역사가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당시에 거꾸로 나세르, 이집트의 나세르라든지 시리아하고 친해지면서 그쪽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프랑스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기 시작한데요. 이것도 얼마 못 가서 또 프랑스로부터도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친해진 것은 1967년 소위 말하는 6.1 전쟁 이후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친미를 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소개됐던 지금 이 책에 소개된 무기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나온 드론 있죠. 드론. 뭐 요즘에 장난감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 미국이 이제 드론으로 이제 IS라든지 알카에다 요원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 미국이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1960년대 때 국경선에서 이집트가 뭘 쌓고 있는데 그걸 관찰하려고 하니까 높은 데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사격을 하고, 비행기를 띄웠더니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어갖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높이서 찍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이걸 어떻게 관찰할까라면서 이스라엘 그 정보 장교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성년식을 하는 소년이 장난감 이게 무선 리모컨을 조정하는 장난감을 받아갖고 좋아하는 것이 나와요. 저거를 이용해서 좀 촬영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재밌게도 이스라엘들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당시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외교관한테 지시를 해서 뉴욕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무선 리모컨 비행기를 도입해 옵니다. 걷다가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 갖고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시킨 드론인데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장착하고 정밀 폭격을 하고, 심지어는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주요 인물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드론 상태는요, 단순히 지상에 이런 하늘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지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경선 순찰도 드론이 합니다. 바퀴 달린 그 지도를 보면은 드론이 순찰을 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사격도 하고, 그리고 이 드론과 육군이 같이 작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이제 트로피라고 하는 장갑 반응 장치가 등장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1980년대 레바논 같은 데서 전차 부대가 보병이 소지한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이제 탱크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진짜 공상과학에 나오는 거죠. 탱크가 진행하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감지해갖고 이걸 밀어붙이는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라오는 유도탄을 중간에 폭파시켜버리는, 공상과학 만화 같은 거 보면 있죠. 이렇게 도미 싸져갖고 거기를 못 특화하는 이런 거를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인공위성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진짜 우리가 또 관심 갖는 거는 이제 사이버 전쟁인데, 바로 이제 인터넷이 초반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무기가 될 거라고 별로 관심을 못 갖고, 잘해야지 이걸 갖고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는 해킹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무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2003년에 시리아에서 원전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는 공식으로 부인했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북한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원자탄을 만들기 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에 가서 폭파해버립니다. 전투기 가서. 근데
이때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이스라엘 공군기가 가는 동안에 그 당시에 시리아가 막강한 레이더망을 놓고 있었는데 레이더망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 자체가 그런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당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끙끙 앓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시리아가 그 레이더에 안 걸렸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바이러스 작전을 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공군기가 가고 있는데 시리아 레이더, 컴퓨터랑 연결된 시리아 레이더에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안 나타나게끔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정도에는 뭐냐면 이 올림픽 게임이라는 작전 아래서 이란의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 원심 분리기 작동을 마비시키는 걸 했는데요. 요즘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였죠.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만든 겁니다. 즉 단지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걷다가 심어서 이쪽에서 거꾸로 그걸 통해서 그쪽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보안상으로 했지만 작년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오작동한 것, 미국에서 일부 시인을 했죠. 그것이 미국의 이제 일종의 그러한 해커 부대에 의한 거였다. 그래서 바로 지난달에 또 역시 북한 무수단이 하나가 원인 불명으로 폭발을 했는데 뭐 이건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밝혀지겠지만 일부에서는 역시 미국의 이러한 인터넷 공격이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미국의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이스라엘한테 받아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에서 쓰는 것은 이 책은 우선은 아마 이제 요즘에 군사 매니어분들, 특히 무기 매니어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영어가 그렇게 비교적 전문 용어가 나와서 영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책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즉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노력. 어떻게 하면 생존하게 할 건가 하는가를 노력하라고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공상과학에 나올 만한 무기 체계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이 수많은 실전과 위기 상황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또 재탕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한국과 가장 다른 게 민과 군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과 군이 철저하게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회고 사관학교를 나서 직업군인인지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징적인 얘기하면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하신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냥 사병으로 가서 있다가 거기서 잘하면은 그들을 뽑아갖고 병과학교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이 이제 종합학교라기보다 특수 이제 그 부대별 병과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장교로 인관시켜서 하는 거지. 특별히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생을 모아서 종합교육을 시키는 사관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가 군인입니다. 진짜 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냐면요. 자폐아 부대가 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자폐아를까지 병역을 하냐. 이스라엘이 여자를 징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가 적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묘한 신화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군을 징집하니까 여군이 가서 막 전투하고 그러는 줄 아는데요. 일반 여군의 보병 전투부대가 만들어진 건 이스라엘도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다만 이제 인구가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전방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후방에서 하는 역할들을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국방부 같은 데 가잖아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컴퓨터 보고 이렇게 사무 보는 일을 보면 남자들이 안 보입니다.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것이 꼭 총 들고 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에 맞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폐아, 어디로 보내냐? 위성 판독반 부대를 만든 겁니다. 즉 위성에서 사진을 판독하면은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판독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무슨 소리냐. 매일 한 곳을 찍습니다. 건물이 있고, 거기에 깃발이 하나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 눈에는 이게 무슨 변화인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어느 날 창문이 맨날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창문을 조금 열어놨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 잘 훈련된, 오히려 자폐 기능,
좀 그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봐도 보통 사람이 못 읽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바로 이 변화, 여기서 왜 이 창문이 열려 있을까? 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이 새로운 어떤 무기체계라든지 배치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런 식의 전 국민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여러분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의 중심도 짧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 과학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또 이 무기 산업이 결코 그렇게 뒤진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굉장히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갖는 위기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와서 굉장히 우리도 탱크도 만들고 심지어는 K9 자주포도 지금 심지어 유럽에 수출까지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소총을 못 만들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초반에 소총을 만든 바로 M16. 요즘은 쓰지도 않죠. 요즘은 전부 K1, K2 그 이상으로 바뀌었죠. M16 자동소총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이 만드는 방법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없이 월남전에서 가져온 걸 갖다가 분해해갖고 그대로 주물 공장에 가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몇 개를 시제품을 만들어갖고 그 부대에서 가장 특승사수를 뽑아서 사격을 합니다. 잘 맞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통령 국방장관 딱 모셔다 놓고 첫 시험을 합니다. 딱 방 쏘니까 그냥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이제 그러면 자동을 한번 쏴봐라. 그래갖고 자동을 올려놓고 탁 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총구가 해바라기가 돼버립니다. 모양은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금속공학 같은 것이 발전하지 못해갖고 바로 그 모양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바로 그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경제가 이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너무 이런 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지금, 독자적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제를 다 구축했는데 이제 한국은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고 그 상태에서 미국이 가져오려고는 사드 배치 문제조차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